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천재성과 환상적인 왼발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변함없이 유효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 5라운드까지 전 경기 선발 출전했고요. 레알 마드리드전 환상적인 왼발 프리킥으로 베다트 무리키 선수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하며 라리가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아쉽게도 마요르카는 후반전 뒷심 부족으로 인해 선제골을 넣고도 4대1로 역전 패배를 당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활약으로 인해 아시아 팬들이 보기 좋은 시간에 라리가 사무국이 경기 시간을 배정한 것이 오히려 이강인 선수 그리고 마요르카 구단에는 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중용하면서 포텐을 터트린 하비에르 아기레 마요르카 감독이 경기 종료 후 이 시간대에 우리를 계속 경기하게 하는 것은 범죄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전 활약에 대한 스페인 현지 최대 스포츠 신문의 평가와 반응, 이날 경기 기록으로 살펴본 평점, 그리고 아기레 감독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경기 후에 마요르카 선수들까지 반발한 상황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 5라운드 레알 마드리드와 마요르카의 경기가 마드리드 베르나베우 경기장에서 열렸는데요. 전반 35분 이강인 선수의 환상적인 프리킥을 무리키가 헤더로 연결하며 앞서간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 추가 시간 발베르데의 동점골을 내준 이후 후반 27분에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에게 역전골을 내줬고요. 그 뒤 무리키 이강인 콤비를 체력적인 문제로 뺄 수밖에 없었던 마요르카 후반 종료 직전 호드리구, 리디거에게 내리 추가골을 내주면서 팽팽하던 경기 4대1 완패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마요르카 지역 신문인 디아리오 데 마요르카도 지난 시즌 마드리드 원정에서 6대1로 졌던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번 경기는 너무나 가혹한 결과였다. 좋은 경기를 펼쳤고 선전을 펼치고도 낮 시간에 경기를 했던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뒤집혔고 무너진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다라고 논평했는데요. 이날 경기 기록 살펴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68%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고 기대득점 2.37골, 충분히 마요르카를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전체 슈팅도 22개였고 빅찬스 3개였는데요. 반면 마요르카도 기대득점은 0.68골이었지만 5개의 슈팅을 기록했고 빅찬스가 2개나 있었고 한 차례 빅찬스를 안토니오 산체스가 후반전에 놓쳤던 장면, 이강인 선수의 패스가 기점이 되어 이어진 연계 플레이가 득점이 됐다면 1대1 상황에서 앞서갈 수도 있었는데 이런 우위를 살릴 수 없었던 것이 결국 체력적인 문제였습니다. 전반 35분 선제골을 넣으면서 전 유럽을 놀라게 했던 이강인 선수와 무리키 콤비의 환상적인 골은 기대득점 값이 0.25골, 25%에 달하는 낮은 가능성을 골로 연결했던 좋은 장면이었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른쪽 측면 가까이에서 이강인 선수가 왼발로 꺾어서 올린 프리킥 크로스 파포스트로 이어졌고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면서 껑충 올라서 마무리 헤더까지 정확하게 연결하며 쿠르투아 골키퍼도 반응할 수 없었고 자신을 마크한 펠라 맨디조차도 대응할 수 없었던 정확하게 이어진 크로스였고 무리키의 헤더 결정력도 대단했습니다. 오프사이드 트랩에 절묘하게 걸리지 않았던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VAR이 실시됐지만 수비 뒤로 들어가는 순간 이강인 선수가 킥을 할 때 무리키 선수가 정확하게 온사이드였던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스페인 전국 스포츠 신문인 마르카 레알 마드리드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면서 친 레알 마드리드 성향인 마르카의 보도에서도 이강인 선수에 대한 극찬이 나왔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에 대해서 프레시오소, 아름답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먼쪽 골대로 향한 이 크로스 프리킥을 무리키가 너무나 쉽게 맨들을 제치고 누구보다 높이 뛰어올라 헤더로 쿠르투아까지 무너뜨렸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장면을 얻은 과정에서도 우루과이 선수인 발베르데가 파울을 범하고 경고까지 범하면서 나온 장면이었고 이강인 선수의 이 프리킥에 대해서는 완벽한 바나나킥이었다는 평가를 덧붙이면서 마요르카의 이날 훌륭한 플레이가 보상을 받은 골이었다. 하지만 경기 리포트에서 결국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또 한 번의 역전극에 성공하면서 역전의 명수다운 모습을 보이며 승리했다라고 보도했어요. 바르셀로나가 위치한 카탈루냐 지역 스포츠 신문 전국신문인 문도 데포르티보 역시 이강인 선수와 무리키 듀오의 활약, 두 선수의 합작 플레이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면서 데드볼 상황에서 이강인 무리키 듀오가 또 한 번 자신들이 라리가에서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듀오라는 것을 입증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한국인 선수 이강인의 측면 크로스가 코소보 공격수의 막을 수 없는 헤더로 베르나베우에서 35분 폭탄 같은 골을 넣었다. 이강인의 측면 프리킥은 아주 좋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강인 선수 레알 베티스와의 경기에서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 패스로 무리키 선수의 골을 끌어냈었고 또 이강인 선수가 무리키의 골은 아니지만 지로나와의 경기에서도 코너킥 상황에서 날카로운 킥을 올리면서 어시스트를 했었죠. 벌써 올 시즌 1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인데 어찌됐거나 이강인 무리키, 킥이 좋은 이강인, 창의성이 좋은 이강인과 확실한 높이와 결정력을 갖고 있는 무리키의 콤비는 마치 토트넘의 손흥민 케인 선수 듀오처럼 현재 라리가에서 가장 확실한 무기, 가장 끈끈한 커넥션을 이루고 있는 듀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스페인 스포츠 신문, 전국 4대 신문인 스포르트 역시 이강인 무리키의 커넥션은 확실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개인 기록도 팀이 4대1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폰, 모비, 맥인 평점은 7.3점, 패배한 팀에서 보기 어려운 점수였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교체될 때만 하더라도 2대1로 아슬아슬한 경기 상황이었죠. 78분간 뛰면서 1개 어시스트, 1개의 슈팅을 기록했는데 경기 시작 1분 만에 무리키 선수의 슈팅을 쿠르투아가 막아냈고 그 뒤에 흐른 공을 슈팅으로 연결했던 것이 빗맞았던 아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날 이강인 선수 무려 90%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공을 잡고 패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공격적인 위치에서 플레이하면서도 20번의 패스 중에 딱 2개만 미스가 날 정도로 정밀한 플레이를 펼쳤고요. 기회 창출 한 번 있었고 이날 수비적으로도 열심히 했어요. 걷어내기 한 번, 헤더 걷어내기 한 번, 공을 되찾은 경우도 3번이나 됐고요. 드리블 성공률도 67%, 3번 중에 2번의 돌파를 성공했던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공격적으로 수비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해줬다. 무려 11번이나 또 레알 마드리드 선수와 경합할 정도로 분투했고 그러면서 4번 경합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폰몹의 평점은 이강인 선수에게 7.3점, 무리키에게 7.5점이었고 나머지 마요르카 선수들은 6.5점 혹평을 받았던 정말 부진한 평가를 받았던 경기였고 무리키 이강인만이 탈마요르카급이 아니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점수를 받았어요. 이강인 선수는 이날 선발 출전한 벨기에의 스타 아자르 선수보다도 높은 평점이었습니다. 아자르는 평점 7.2점을 기록하면서 59분에 조기 교체가 됐고 이강인 선수도 78분에 교체가 됐지만 이것은 체력적인 문제가 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평가는 소파스코어 역시 패배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평점 7.1점으로 높았고요. 기록은 앞서 보신 그대로고요. 히트맵을 보시면 왼쪽 측면에 많이 포진되어 있죠. 왼쪽 측면 전방, 중원, 수비 지역, 심지어 센터백 영역까지도 정말 폭넓게 움직이면서 자신의 체력이 확실하게 갖춰졌다. 피지컬이 좋다라는 것. 유럽의 최고의 무대에서도 확실하게 경쟁력이 있는 피지컬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후스코어드닷컴 역시 이강인 선수에게 평점 7.0점, 무리키에게 7.4점을 주면서 이날 마요르카가 크게 졌음에도 불구하고 7점대의 평점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좋은 활약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가 경기 종료 후에 나왔습니다. 사실 2대1의 아슬아슬한 상황이고 조금 쫓아가서 무승부도 노릴 수 있고 경기의 결과를 얻어내려면 무리키 이강인 듀오가 반드시 뛰어야 하는 상황인데 아기레 감독이 78분에 이 두 선수를 동시에 빼버렸잖아요. 그 이유는 역시 최근 마요르카의 일정 때문입니다. 일단 이날 경기 패배에 대해서는 순순하게 인정했던 아기레 감독이에요. 안첼로티 감독과 다정다감하게 인사를 나눈 모습도 포착이 됐었는데 이날 경기 논평에 대해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우월했다고 생각한다. 이르든 늦든 결국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타격을 가했을 것이다 라면서 우리가 선제골을 넣긴 했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팀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기회가 왔고 골을 넣긴 했지만 결국 레알 마드리드가 좋은 축구를 했다. 안첼로티는 위대한 감독이다라고 상대팀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이 패배가 논리적이었다고 하면서도 분통을 터뜨린 것은 경기 시간입니다. 이날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정말 많은 팬들이 보기 편안했던 오후 9시에 열렸는데 스페인 시간으로는 낮 2시였습니다. 가장 더운 시점이에요. 해가 중천에 떴다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 게다가 지금 스페인은 아직 여름이고 아주 뜨거운 그 폭염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이 시간에 경기를 할 수 없다. 한 번 정도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 시간에 우리를 경기하게 하는 것은 범죄다. 우리 선수들은 모두 고갈됐다. 이 시간에 경기하는 거 솔직히 너무 어렵다. 우리는 그런데 다음 토요일 6라운드 경기도 낮 2시에 경기를 해야 되고 지난주에도 그랬다. 분통을 터뜨린 것입니다. 아기레 감독은 이미 지난 라운드 당시에도 경기 시간에 대해서 아시아 시장, 아시아 팬들을 위한 시간인 거 이해는 하지만 조금은 융통성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금 좋게 얘기했었는데 이번 경기에 팽팽하던 경기가 경기 막판 체력 고갈로 인해서 주전 선수들을 빼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가 4대1까지 벌어지니까 화가 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베테랑 미드필더인 다니 로드리게스도 이날 경기 가장 먼저 교체 아웃이 됐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간에 경기하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2경기 연속 이 시간에 경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시련입니다. 우리는 수비적으로 경기를 해야 했고 수많은 경기를 뛰어야 했고 이 시간대가 그런 우리에게는 큰 타격이었습니다. 저는 34살인데요. 축구 선수로 뛰면서 처음으로 근육 경련을 경험했습니다. 60분이 됐을 때 더 이상 뛸 수 없는 경기를 2번이나 했어요. 이 시간에 경기하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다니 로드리게스가 나이는 있지만 굉장히 왕성한 활동력과 체력을 바탕으로 폭넓게 움직이면서 공수 양면에 걸쳐서 기여하는 마요르카의 핵심 자원이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 일찍 뺀 것은 이 선수가 부진했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시간에 경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지쳤고 경련이 왔기 때문인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실제로 마요르카가 첫 승을 거뒀던 라요 바이카노와의 원정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30분, 스페인 시간으로는 해가 진 이후 밤에 열린 경기였고요.
마요르카가 2대1로 지긴 했지만 베티스에게 페널티킥으로만 기회를 허용했던 홈 개막전 당시에도 스페인 시간으로 새벽 2시 30분 해가 다 진 이후에 치른 경기였습니다. 이 두 경기의 경기력이 좋았는데 지로나와 1대1로 비겼던 9월 3일 토요일 경기 같은 경우 낮 2시에 열렸고 마요르카가 밀리는 경기를 홈에서 펼치다가 사실은 먼저 골을 넣긴 했지만 결국에는 막판 추가 시간에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집중력도 떨어지면서 1대1로 비겼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의 낮 2시 경기인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참패를 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반전에는 컴팩트한 축구를 보이면서 기대 이상의 플레이를 보였고 분명히 지난 시즌과는 달라진 플레이를 펼쳤는데 체력 문제가 후반전에 크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개막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간으로 12시 30분 밤 시간이었죠. 스페인 시간으로도 어둑어둑해질 시점이었는데 어찌됐거나 개막전이었으니까 지금만큼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았는데 최근 리그 4라운드, 5라운드를 연이어서 낮 2시에 치르고 게다가 다음 라운드 알메리아전까지 낮 2시에 치러야 되다 보니까 마요르카 선수들의 체력 고갈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스페인은 9월 말까지 굉장히 더운 날씨가 이어지거든요. 마요르카가 섬이고 더운 위치에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더더욱이나 힘든 여건인데요. 다행히 바르셀로나와 A매치 휴식기 이후 치를 경기는 새벽 4시에 배정이 됐지만 이미 10월달로 넘어간 시점이에요. 9월달에 3경기 연속 낮 2시 경기를 하는 건 분명히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이 상황은 분명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아시아 팬들이 좀 쉽게 보라고 많이 보라고 배정한 라리가 사무국의 결정이거든요. 라리가 사무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경기 시간 배정은 구단에서 이미 라리가 사무국 측에 위임을 한 상태이고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만을 표해도 어쩔 수 없다. 게다가 시즌 전체로 보자면 시간 배분이 결국 공정하게 이루어지면서 다른 팀들도 이 시간대에 경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 비율보다는 특정 시점에 몰리고 있다는 것. 게다가 지금 이강인 선수가 잘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시간대에 많이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은 한국 팬들이나 아시아 팬들에게는 시청할 땐 좋겠지만 결국엔 마요르카의 경기력이 떨어지고 이강인 선수의 컨디션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독이 되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잘 뛸 수 있게 컨디션이 잘 올라올 수 있게 적절하게 이 시간대에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연달아서 낮 2시 경기를 심지어 스페인이 아직 여름의 시점에 결정한 것은 굉장히 라리가 사무국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아쉬운 상황인데요. 다음 라운드까지 이 시간이기 때문에 마요르카는 힘든 일정을 견뎌내야 되고 현재 13위까지 순위가 떨어진 마요르카는 만약 알메리아전에서 진다면 강등권까지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초반에 승점을 잘 쌓아 올리면서 탑10 진입까지도 기대했던 마요르카가 이강인 선수의 아시아 팬들이 경기 보기 편하라고 시간을 배정하자마자 이기지 못하고 있고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것. 라리가 사무국이 정말로 아시아 팬들이 더욱더 라리가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시간 배정도 물론 가끔 이렇게 해주는 건 좋지만 이강인 선수와 마요르카가 더 잘할 수 있는 시점을 조금 고민해야 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시간대에 배정이 됐지만 이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상 또 마요르카가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경기거든요. 이강인 선수와 마요르카 과연 이 험난한 상황 속에서 알메리아전을 어떻게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이날 경기 일찌감치 교체되면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을 가진 무리키와 이강인 선수 일주일 동안 잘 회복하길 바라고요. 한준TV에서 이강인 선수의 소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